워라 마이스강입니다. 오늘은 제가 했던 지난 13년간 특히 또 최근에 있었던 가장 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실수들을 한 세 가지 정도 여러분들하고 공유할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여러분들과 하나의 빅 자이언트 뉴스를 여러분들께 제공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면 조금 내가 어느 정도 성장을 하게 되면요. 자꾸 이런 어떤 보여지는 것에 집중을 하게 되거든요. 그게 뭐 차가 될 수도 있고, 그게 뭐 옷이 될 수도 있고, 그게 뭐 브랜드가 될 수도 있고, 그게 뭐 내가 가지고 다니는 백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모르겠어요. 그게 뭐 이런 사무실이 될 수도 있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무실에 대한 욕심, 과거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게 없어요. 그렇지만 최근에 제가 천안에서 여기 송도로 이사 왔을 때, 어, 개인 사업자다 보니까 저도 그런 개인 사업자가 그렇게 많은 단점을 가지고 있는지 몰랐거든요. 근데 개인 사업자다 보니까 세금이 너무 많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 여러 가지겠지만 제가 알았던 방법 중에 하나가 어, 지출 증빙하는 것들에 대한 자료들이었어요. 근데 그 자료 중에 하나 바로 사무실이었어요. 물론 이 사무실 뭐 시그널 뭐 이런 데 비하면 뭐 얼마 되진 않지만 그래도 어떤 사람들에게는 의미 없는 돈이 나간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처음에 제가 여기 왔을 때 옆에 있는 사람들 뭐 찬성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모든 경험은 해봐야만이 내가 해야 되겠다, 지속해야 되겠다, 앞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오늘 이 시점에서 말씀드리자면 굳이 이 사무실 지출 증빙하기 위해서 여기 올 필요는 없었다. 이게 제 첫 번째 실수였어요. 근데 그 실수를 이제는 마감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영상을 많이 못 찍게 된 이유가 저희가 2월이면 계약이 마감이 돼요. 그러면 2월 이후에는 저희가 이제 한 2, 3년 전에 2년 전인가에 구매했던 부동산이 있거든요. 거기에 저희가 이사해요. 그게 저희 사무실이자 저랑 제 아내가 사는 곳이죠. 그래서 지금 그걸 인테리어 중이다 보니까 또 인테리어도 제가 한번 인테리어 한 적이 있었는데 인테리어를 너무 비싸게 한 거예요. 모두 다 업자한테 맡기고 그냥 맡기고 했더니 마음에 들지 않는 구석들이 너무 많았고 그리고 가격적인 거품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번에 직접 해보려고 반 셀프 인터뷰를 하느라 좀 제가 이런 유튜브를 찍는 이런 시간을 못 가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2월이 지나면 아마 거기에 저희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지출 증빙을 굳이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 일찍 알았다면 법인 회사로 제가 전환을 일찍 해서 내 포텐셜을 알고 내가 이 정도로 성장할 수 있는 걸 난 이미 알았지만 거기에 해당되는 세금에 대한 보호를 제가 못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막연하게 지출 증빙하는 거에 있어서 렌트 비용이 어, 월 이게 이 사무실이 180 정도 돼서 10%더 추가해서 부가세 하면 190 얼마가 나와요. 그리고 가끔씩 뭐 관리비 90만 원 정도, 92만 원 요 정도 나오고 평균 한 70만 원대 이렇게 관리비가 나오면 뭐 2, 300은 그냥 나가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게 사무실 겸 쓰다 보니까 일반 아파트랑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좀 겨울 같은 경우는 많이 춥죠. 온도 때문에 신경을 쓰고 스트레스를 받는 거는 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전 개인적으로 중간을 되게 싫어하는데 이 사무실은 아마 중간 레벨 정도 되는 사람들이 쓰는 사무실이 아닌가 생각돼요. 근데 끝내주는 뷰 하나 때문에 저도 뷰에 미친 사람이라 저는 이 사무실 계약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이 사무실은 그냥 안 했어도 됐을 그런 어떤 거다. 그게 하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책을 썼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책을 쓰면 어떻게 삶이 달라지냐라고 물어보는데 솔직히 책을 쓴다. 여기 뒤에 있네요. 자, 이 책을 쓴다고 여러분 삶이 달라질까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이 책을 쓰는데 기간으로 따지면 총 5년이 걸렸어요. 그렇지만 5년 사이에 책을 쓰려고 노력했는데 책이 안 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거의 뭐 셀프로 이제 찾아서 썼는데 가격은 제가 이 책을 하나 내는데 거의 5천만 원 가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제 아내 거랑 저랑 합쳐서. 그런데 책을 하나 쓰는데 뭐가 5천만 원씩 드냐? 책 하나 쓰려면 책 쓰기에 대한 강좌를 들어야 되고 뭐 책 썼으면 그 책을 마케팅해야 되는 마케팅을 또 들어야 되고 그걸 하려면 또 뭐 출판사랑 뭐 이렇게 하려면 또 뭐 다양한 뭐 리뷰를 작성하는 뭐 이런 것들 전 지금 기억도 잘 안 나는데 그게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보고 다시 책을 써라고 하면 책을 쓸 거냐? 솔직히 책 쓰고 싶어도 내가 왜 5년씩이나 걸렸냐면 저는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들 내가 시를 잘 쓴다고 거의 시를 쓰는 수준이지 나 책을 쓰는 수준은 아니거든요. 내가 스스로 프리스타일로 글을 쓰는 거랑 책을 쓰는 거랑 좀 다르더라고요. 그렇지만 저는 제 와이프가 없었다면 저 책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 말은 뭐냐면 어, 제가 글을 쓸 줄 안다고 책이 나오는 게 아니다. 그 말은 즉 읽는 사람이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PCM을 수강하는 사람들이 저를 많이 어려워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도 한몫하는 것 같아요. 어려운 단어를 쓴다기보다는 어려운 이 복잡계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뭔가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어렵다는 거죠. 근데 그 어려운 게 글로 드러났을 때 어떤 사람들은 아 이게 무슨 말이야 잘 모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책을 하나 쓰는데 굉장히 에너지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저의 와이프는 거의 저한테는 편집자 수준을 넘어서 거의 대필 정도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제 와이프가 없었다면 이 책은 아마 나오기 힘들었고 그리고 그만큼 제 와이프가 또 저의 또 와이프자 제자였고 제 수강생이다 보니까 제가 가고자 하는 목적과 비전과 생각을 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한 마음으로 이게 이 책이 나오다 보니까 아마 가장 잘 저를 그래도 대중들에게 표현이 잘 된 책이 아닌가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저보고 다시 책을 써라면 아 모르겠어요. 그 5천만 원 가까이 투자를 해서 그 책을 낼 만한 니즈가 있을지 그리고 책을 보고 찾아오는 고객들의 수준과 저희 유튜브를 보고 찾아오는 고객들의 수준 또 많이 달라요. 바이어들의 예상하는 그 금액대, 그러니까 우리가 프리미엄 교육들을 하다 보니까 그 금액대에 대한 그 바이어들의 어떤 수준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어느 만큼 내가 좀 이렇게 소비도 하고 익혀져서 오냐에 따라서 다 각자 다른데 책을 10,000원짜리 뭐 20,000원짜리 이런 거 보고 거기에서 뭔가 모든 것들 다 얻고자 하는 고객들이 뭐 저희 교육의 어떤 가격만 오픈됐을 때도 거의 거기에는 바이어를 찾기는 어렵고요. 그러니까 각자 자기가 삶을 잘 살기 위해서 많이 노력은 할 거예요. 저도 제 브랜드가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이게 하나의 퍼즐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책은 퍼즐이 아니고요. 책은 테스트에 대한 장벽인 것 같아요. 오히려 저는 저를 찾아온 사람들에게 책을 한번 읽어봐라. 그래서 오히려 시간을 필터링 해주는 역할은 책이 충분할 것 같지만 책을 통해서 뭔가 내가 사업이 잘 되고 뭔가 내가 뭐 비즈니스가 잘 된다? 아, 좀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보고 책을 써라. 원래 책을 쓸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지만 제 와이프가 없었다면 책을 써라고 했을 때 저는 오히려 역으로 책에 대한 포맷을 그대로 유튜브에 적용해서 내 유튜브를 책으로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유튜브는 셀프로 하더라도 셀프 뭐 출판사 이런 게 필요 없거든요. 유튜브는 그냥 내 채널을 무료로 만들어서 거기에서 썸네일부터 시작해 제목도 책도 똑같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원고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저라면은 다시 시작하더라도 그 돈을 오히려 절약해서 차라리 여행을 가거나 차라리 그 돈을 내 자신한테 다른 용도로, 다른 의도로, 다른 쪽으로 투자를 할 것 같아요. 그게 뭐 제가 이번에 마이애미 가서 들었던 교육도 그렇고 뭐 그런 어떤 웹이나 세미나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많이 들었을 때 그래도 내가 그 원고를 들었기 때문에 내 유튜브의 원고가 일반 사람들이 그냥 유튜브에서 무료로 이제 제공받는 그 원고를 가지고 얘기했을 때랑 내가 돈을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을 컨설팅이든 어떤 웹이나 세미나든 어떤 그런 패키지 프로그램이든 구매를 해가지고 컨슈밍 해가지고 내가 뭔가 프로듀싱하고 유튜브를 찍을 땐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오히려 저는 투자 가치가 더 있다. 그래서 책을 저보고 써라고 혹시 물어보거나 책을 써서 뭐가 달라졌어요? 라고 물어보면 저는 오히려 책이 저한테는 필터 역할을 했다. 그래서 나를 원래 찾아서 교육에 들어오고 이 커뮤니티에 들어오고자 하신 분들도 있었지만 그런 사람들에게 좀 더 나의 가치를 상승해서 아, 나 책을 그래도 낸 사람이에요. 아, 내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내 생각을 먼저 그냥 단순히 영상을 보지 말고 그냥 글로만 한번 보세요. 라고 했을 때 그분들이 제 글을 보면서 좀 더 이제 필터링 된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도움됐지만 책 자체 가지고는 책은 하나의 퍼널, 하나의 이 책 자체가 비즈니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책은 브랜드 역할을 하지만 이 책이 내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 뭐 이상하거나 정체성이 그냥 별거 아닌 사람이면 원고도 섹시하지 않을 것이고 뭔가 스토리도 그렇게 뽑아냈을 때 사람들이 읽었을 때 와 박수 칠 정도지 내가 돈 주고 당신의 어떤 프로그램 당신 같은 사람이 날 멘토로 삼아야 되겠다 이 정도로 사람들이 막 찾아오거나 세상 그런 일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마케팅적인 측면인데 이거는 내가 브랜드를 키우기 위해서 제가 올해죠. 올해 초반부터 계속 집중했던 게 뭐였냐면 트래픽이었어요. 왜냐면 사람들에게 많이 노출돼야만이
내가 좀 더 대중에게 다가가서 좀 더 대중성 있는 그런 공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누구나 다 생각하는 트래픽, 누구나 다 생각하는 그런 구조거든요. 비즈니스맨이라면 좀 더 알려져야 되고, 뭐 1인자로서 예를 들면 콜드콜 하면 그 콜드콜 분야에서는 무조건 아이스강이다. 메신저 사업, 내가 누군가를 키워가지고 제가 요즘에도 되게 기쁜 게 뭐가 있냐면 저의 제자들이 요즘에 각자 되게 인디비주얼로 사업자를 만들고 그리고 고객들을 유치하는데 높은 티켓을 판매를 하고 있어요. 최소 금액이 50만 원부터 100만 원, 200만 원대로 판매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객이 엊그저께인가 저한테 문자가 들어온 것도 고객이 3명의 신규를 내가 난생 처음으로 클로징 해봤다. 고객이 지금 5명이 들어왔어요. 지금까지 지금 한 10명이 됐어요. 나 이런 메시지를 받으면 엄청 뿌듯한 말이에요. 그리고 일반 주부인데 제가 이렇게 지금 제 업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까지 레벨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 3번의 리뷰 영상들 보면 거기에서 커피숍을 하시는 분인데 그 동네에서 3위까지 올라왔다고 해요. 그리고 프랜차이즈 커피인데 프랜차이즈 같지 않고 동네 어떤 커피에 대한 어떤 자기만의 아이덴티티를 만들어서 굉장히 바삐 보내고 있다. 일반 주부라면 상상도 하지 못할 것들을 이제 자기가 직접 점주로서 뭔가를 이끌어가고 그리고 그런 네트워크에서 사람을 거래터들 만나면서 자기 심리가 단단해졌다. 이런 뉴스들이 들었을 때 엄청 뿌듯하거든요. 그리고 저한테 문자가 와요. 그리고 고객들이 제 제자들의 고객들이 리뷰를 스크린샷 해가지고 또 문자로 오거든요.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 제가 했던 실수가 뭐였냐면 사실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건 고객이거든요. 그러니까 고객을 내가 얼마나 잘 섬기냐가 되게 중요한데 제가 했던 실수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저는 이 고객들을 더 많이 섬기기 위한 목적은 맞았지만 제 전략이 잘못됐던 부분들이 하나가 뭐였냐면 바로 트래픽에 너무 많이 집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트래픽에 집중하다 보면 우리가 어디에 집중하냐면 마케팅에 집중하고 마케팅에 돈을 쓰게 돼요. 근데 마케팅에 돈을 쓰게 되면 물론 또 인건비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마케팅에 대해서 엄청난 어떤 높은 레벨에 있는 사람이라면 또 다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나름 그래도 제 주변에서 마케팅을 좀 노력하고 알고 있던 사람들과 함께 마케팅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뭐 썸네일이든 제목이든 트래픽을 하는 로직이든 뒤에서 뭐 계속 먹고 자고 하는 일이 그거니까 거기에 대한 리뷰고 뭐 거기에 대한 모든 것들 동원해서 이것저것 만들어 보려고 했죠. 그렇지만 이게 저한테는 아니었던 거예요. 아니다는 게 뭐냐면 내 본질에 집중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 그 본질이 최대치로 강화되지 않았을 때 트래픽에 집중하면 저는 제가 항상 제 영상에서 얘기하지만 I'm a simple guy. 저는 굉장히 심플한 사람이에요. 제가 트래픽에 집중하면 트래픽에 집중하는 거예요. 제가 고객에 집중하면 고객에 집중하는 거예요. 근데 트래픽과 고객을 동시에 집중할 수 있냐 모르겠어요.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트래픽에 집중하면 당연히 고객에 대해서 소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트래픽에 집중하다는 게 뭐냐면 마케팅. 근데 마케팅에 집중하는 것도 결국엔 고객인데 마케팅에 집중한 나머지 마케팅에 집중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이해하는 사람들이 이해됐으면 좋겠는데 그 말은 즉 제 유튜브를 앞으로 영상을 올리는 것들을 보면 지금 썸네일 자체가 많이 바뀌어졌을 거예요. 지금은 썸네일 자체가 없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시리즈가 나가는 게 1번이 나갔어요. 정체성에 관한 거. 2번이 나갔어요. 2번이 유튜브를 어떤 식으로 바라봐야 되고 그리고 유튜브를 우리가 해야 되는 이유 그런 것들에 대해서 투두리스트보다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얘기했고요. 그리고 3번에 대해서는 제 고객의 영상 리뷰들이 나갔어요. 그리고 4번에서는 제가 지금 얘기한 저의 실수에 대해서 이게 저는 지난 36년 동안 제 삶에서 13년 동안은 저는 이 비즈니스에 집착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13년 동안 비즈니스에 집착하면서 제가 끌어온 바에 의하면 남들이 50대, 60대에 가서 경험해야 될 것들, 심지어 거기 가서도 나이가 거기 들어서도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제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들이 뭐냐면 결국 사람이더라고요.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너무 깊은 관계를 가지다가 결국에는 동업이든 그게 뭐 제자 간의 어떤 먹튀 사건이든 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고 빈도수가 많이 오다 보면 사람은 경험이 생기고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봤기 때문에 책에서 배우는 이론과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직접 경험한 인문학, 내가 직접 경험한 사람 사이의 그 압력과 상처와 그런 것들을 이겨내고 묵묵히 그거를 지켜나가고 내 PCM이라고 하는 브랜드를 계속 지속적으로 가져가는 것들 쉽지 않았던 거예요. 쉽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지난 13년간 제가 주고자 하는 내용 그리고 앞으로 시리즈 4, 시리즈 5, 시리즈 6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주고자 하는 건 딱 한 가지라는 거예요. 나의 경험.
저의 경험을 좀 더 단순히 내 경험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좀 더 이게 경험이 시스템 1이라면 내가 남들이 백만장자, 억만장자들의 지혜를 또 계속 집착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내 시간과 돈을 어디에 투자하냐를 보면 그 네트워크에 더 앞으로 올인을 할 거란 말이에요. 내년에도 미국에 대한 플랜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올인하다 보면 나의 경험 플러스 타인의 지혜를 가져다 오는 게 시스템 1과 시스템 2 경험이.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단순히 내 경험 플러스 시스템 2 거기까지 제가 생각이 닿아서 그 관점으로 해석해 그 필터링으로 해석하는 내용을 가지고 앞으로 당신들에게 제 유튜브를 시청하신 분들에게 무엇을 하지 마라. 우리의 주제 파악하고 우리의 위치를 알고 무엇을 하지 말아라고 하는 메시지. 투두 리스트보다는 우리가 포기해야 될 리스트가 더 중요하거든요. 하지 말아야 될, 신경 꺼야 될 거, 우리 게 아닌 것들은 지금은 거기에 pay attention 하면 안 되고 지금은 올인하고 집중해도 우리가 어때요? 시간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지금 저는 나이가 30대 중반이라 아직도 틀려도 아직도 많은 걸 경험해도 부족하지 않은 나이예요. 저는 나이가 깡패란 말이에요. 20대는 더 하겠어요. 그렇지만 나이가 깡패라고 하는 것도 또 반은 맞고 반은 틀리는 거예요. 나이는 또 금방 먹거든요. 그 나이에 무엇을 경험하냐가 되게 중요하죠. 근데 어떤 사람은 40대의 영상을 보는 사람이고 50대의 영상을 보신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지금 집중하지 않으면 언젠가라는 세상이 없어요. 오늘 집중하지 않으면 김승호 회장님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은 이틀만 후회하면서 산다고. 이틀만 절대 바뀔 수 없다고. 그게 뭐냐면 어제. 그게 뭐냐면 내일. 그 이틀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 이틀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건 오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했던 실수가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간접적으로 도움이 되고 제가 지금 시스템 2를 얘기했잖아요. 시스템 1은 내 경험이고 시스템 2는 타인의 경험인데 제 경험을 통해서 40대, 50대 아직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이런 내용을 들음으로 인해서 항상 내 자신한테 예방주사를 놓고 동업을 하든 비즈니스를 하든 개인 사업자를 하든 뭔가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마 제가 이 얘기하는 거를 끊임없이 앞으로 반복할 건데 엄청 많은 비용과 돈을 아껴줄 거예요. 첫 번째 제가 뭘 아꼈어요? 저는 책 하나 내는데 5년이라는 시간이 걸리고 5천만 원 가까이씩 돈을 투자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마케팅에 엉뚱한 데 집중함. 엉뚱하다고 표현할 수는 없어요. 언젠가는 이게 또 맞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의 내 위치에서는 지금 나같이 단순하고 심플한 사람, 이런 사람은 아직 마케팅이 아니라 아직 또 끊임없이 내 정체성과 내 고객들, 나의 소수의 고객들을 정말 깊이 섬기는 거. 이거를 못하면요, 다 죽어요. 우리가 마케팅하는 것도 고객을 위한 거예요. 근데 마케팅하는데 나처럼 심플한 사람들 두 가지 다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 그래서 제 썸네일이라든가 이런 것들 보면 막 번호를 박아서 넣잖아요. 1번, 2번, 3번. 썸네일 이렇게 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예. 그리고 아마 더 이상 마케팅과 트래픽에 신경을 쓰지 않고 오직 나를 찾고자 하는 고객들은 언젠간 찾아요. 제 와이프도 사실 저를 찾았는데 제가 알려져서 찾은 게 아니라 집착해서 끊임없이 타고 들어와서 저를 찾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사람들은 사람을 알아보더라고요. 예. 저도 여러 번 상담을 하다 보면 이게 케미컬이 맞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상담 시간을 만들어놨는데 상담하는 시간에 전화를 했더니 지금 뭔가 손님 있고 지금 뭔가 자기의 삶을 완전 체인지할지도 모르는 기회가 앞에 있고 귀인이 앞에 있어도 봐봐 그런 것들 놓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지금 수업에 들어가야 되는데 저랑 전화하느라 막 1시간, 2시간 2시간까지 나죠. 제가 보통 상담해주는 시간이 1시간 정도니까 1시간 정도 그걸 홀딩하면서 저의 어떤 이 깊은 대화에 참여를 하는 거. 수업이 들어가야 되는데 1시간 딜레이 되는 거 쉽지 않거든요. 자, 이런 것처럼 사람마다 이게 케미가 맞는 것들인데 소수는 무조건 나를 찾아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했던 실수를 여러분들이 하면 안 되고 그리고 아직 이 레벨이 아니라면 다른 거 없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믿는 것 말고도 없어요. 네. 구세주가 나온다 이런 것보다는 그냥 내가 지금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다시 그걸 좀 해석하고 이해하려면 다시 저희 영상 1번부터 다시 한번 소비를 해보시면 한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3가지 실수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네. 좀 진지한 내용인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이 내용이 여러분들께 정말 하나의 지혜가 되고 예스맨보다는 노맨이 됐으면 좋겠어요. 왜 이게 지혜를 많이 얻고 경험을 많이 한 사람은 예스맨에서 썸타임이 예스맨이 되고 그 다음에 노맨이 돼요. 스티브 잡스가 노맨이 안 됐다면 이것도 해보세요. 저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뭐라 해요. 소비자들이 이런 거 좋아해요. 스티브 잡스가 했던 유명한 얘기 중에 뭐가 있어요. 소비자들은 자기가 뭘 원하는지 모른다고 해요. 소비자들은 항상 빠르고 싸고 그리고 어때요? 좋은 거. 네. 그냥 빠르고 싸고 보기 좋은 거 이런 것들을 원하는데 세상 그런 거 어디 있어요? 스티브 잡스가 결국 내놓은 핸드폰이 빠르고 싸고 좋은 걸까요? 완전 다른 세상을 만들었죠. 스티브 잡스는. 네.
그게 고객들은 모르는 거예요. 빠르고 싸고 좋은 거가 어떻게 생기는지 모르고 그냥 그걸 외치고 있는데 스티브 잡스는 그걸 이미 그 필로소피를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 단순히 영상을 소비만 하지 마시고 제 영상에서 조금이라도 인사이트를 얻었다면 숙제를 하나 드릴게요. 그냥 여러분도 영상을 하나 찍어보세요. 예를 들면 아이스가 오늘 사무실에서 사무실 렌트하는 거 뭐 송도에서 300만 원 정도 했다고 하는데 그런 거는 아이스랑 얘기했더니 그런 것들은 뭐 실수였다. 그리고 뭐 책 내는 것도 뭐 책 내면 인생 체인지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더라. 그리고 유튜브에 대해서 트래픽에 집중하기 위해서 뭐 썸네일도 뭐 사람들도 같이 회의도 하고 뭐 여기에 대한 뭐 다양한 마케팅에 집중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은 했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 또한 좀 doesn't work 하는 부분들에 마케팅 하나의 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바다에 돌멩이를 던지는데 그게 어떻게 어텐션을 얻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냥 내가 알기만 하고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한번 내 친구들한테 얘기를 해본다거나 아니면 이런 영상들 나눠줘보는 행위를 한다거나 친구들 아마 이런 걸 들었을 때 내가 들었던 느낌하고 다르다는 거에 아마 반응들이 나올 거예요. 그 친구가 뭐 다양한 반응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어쨌든 저는 이걸 경험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런 걸 만약에 느끼고 내가 경험했다면 그리고 이런 것들 들었다면 나도 영상으로 한번 찍어도 보고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우리가 서로 비즈니스 하는 데 있어서도 내가 뭔가를 해봐야만이 내가 뭔가 유튜브도 단순히 유튜브를 들어서 좋은 게 아니라 내가 뭔가를 해봐야만이 그 사람이 조금이라도 공감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거는 뭐 엄청난 빅 뉴스 엄청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지금까지 1000명 정도 넘었던 것 같아요. 수강생들. 그 1000명 넘는 수강생들 중에 진짜 이건 뭐 말도 할 수 없는 거죠. 마이너스부터 시작해서 티켓을 10,000원짜리 10,000원에서 그 다음 티켓이 15만원짜리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27만원짜리가 있었고요. 56만원짜리가 있었고 97만원짜리 있었고 159만원짜리 있었고요. 그리고 365만원짜리 있었고 550, 650, 750, 850, 950. 자, 티켓이 참 다양했어요. 그동안에 지난 13년간 제가 판매했던 티켓의 정체입니다. 이 숫자를 가지고 저는 그 사이사이에 촘촘하게 그 경험들을 했어요. 근데 제가 오늘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PCM을 들었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PCM을 들었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1000명 정도 넘었다고 하지만 그 중에서 최근에 그래도 저의 1년씩 계약해서 저랑 함께 했던 수강생들 그리고 지금도 함께하고 있는 수강생들 이분들에게 엄청난 빅뉴스가 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실 최근에 정말 많은 것들을 실험했어요. 특히 올해는 이 사무실은 거의 사무실이 아니라 실험실이에요. 정말 많은 것들을 실험했어요. 우리는 그냥 제가 신혼이고 저희 와이프랑 같이 살아도 마치 그냥 같이 사는 신혼집이 아니라 진짜 실험실이었어요. 아예 여기에 직원을 놓고 아예 같이 살아버리고 그리고 계속 미팅하고 밤, 낮 상관없이 계속 피드백이 왔다 갔다 계속 하면서 수많은 것들을 실험했고요. 그리고 제 자신도 다양한 실험을 하고 프라이스 포인트에도 제가 지금 얘기한 티켓팅도 실험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줌이라고 하는 이 플랫폼이 나오고 나서 줌이라고 하는 도구가 나와서 제가 수억을 벌었어요. 만나지도 않고 그냥 단순히 컴퓨터 한 대를 가지고 수억을 벌었는데 그 수억의 증거가 퀸즈 대학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안에 모두 다 들어있어요. 근데 이게 저의 모든 자산이거든요.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이거예요. 지난 수년간 해왔던 것들을 넘어서 이제는 2024년이 다가오잖아요. 또 한 번 도약해보려고 또 한 번 더 멋진 실험을 해보려고요. 그게 뭐냐면 기존에 저의 PCM이 멤버가 되고 제 제자가 되고 제 학생이 되었던 사람들 다시 컴백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사람인데 기존의 PCM의 멤버였어요. 1년씩 6개월씩 그렇게 계약해서 들어왔던 멤버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멤버들을 다시 컴백해서 제가 정말 수억을 줌에서 벌던 그 줌이라고 하는 플랫폼을 가지고 화요일하고 목요일을 오프닝을 다시 해서 내년에 할 거거든요. 그분들을 다시 초대를 해서 화요일, 목요일 그냥 갈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추가적으로 화요일, 목요일 또 이걸 참석하기 위해서 또 수강료를 또 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물으면 아니에요. 기존 PCM의 수강생 포함해서 다시 저의 문을 두드리고 아이스강 저 누구입니다.
아, 저 그때 이런 사람입니다. 제가 아마 거의 다 기억할 거예요. 왜냐면 1000명이라고 해봤자 그 1000명 안에서 또 티켓 프라이스가 또 다르고 또 그 안에서 계약금들이 또 다르기 때문에 이름만 대도, 예, 그리고 제가 보통 여기에는 다 기록들이 있거든요. 전 잘 지우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땡땡 소통만 해도 제가 링크를 드리고, 화요일하고 목요일 저랑 함께, 예, 다시 PCM을 시작을 할 거예요. 근데 기존의 PCM의 줌의 내용과 앞으로 2024년 했던 내용이 완전 또 딴판일 거예요. 왜냐면 저는 과거처럼 세일즈고 뭐 이런 교육 다 퀸즈 대학이 있기 때문에 그거 다음을 넘어서는 그런 교육들을 진행을 할 거거든요. 되게 심플한 또 시스템인데 그 시스템 안에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비전, 예, 그런 것들을 다 보여주면서 전체적인 사람들을 다 이끌고 가져가려고 해요. 이건 저의 빅 디시전이에요. 왜? 저한테는 기존의 PCM을, 즉 기존의 저희 PCM 수강생들, 학생들, 저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자산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지금 밖에서 서프를 하고 있어요. 고통받고 있어요. 저를 떠나서 정말 제 거를 먹기 위해서 떠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아마 제가 차단했겠죠. 이런 사람들은 제가 아마 안 받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의 유혹을 받아서 나갔단 말이에요. 왜? 분탕질하고 나갔던 사람들은, 저는 단순히 그 유혹에서 나갔기 때문에 그 주최자 말고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시 컴백해도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주최자는 안 되겠죠. 예. 몇 명의 제가 정말 제 목숨을 다해서 정말 도와줬던 그런 사람들이 저의 등을 쳐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제가 더 큰 사람이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 저는 용서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 주변에 정말 어설프게 따라갔다가 지금 서퍼링 받고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우울증 약을 계속 먹고 있는데 저를 만나서 PCM 듣고 나서 우울증 약을 끊었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또 그런 사람들하고 함께 하면서 다시 우울증 약을 먹었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저는 이런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우울증 약을 그만 먹고 진짜 좀 액티브하게 긴장감 있게 다시 소속감을 가지고 PCM 소속된 사람들은 아마 느낌을 알 거예요. 어떻게 아이스강에 이끌고 간다는 거. 쉽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적어도 그때만큼 내가 성장하고 그때만큼 내가 진짜 그냥 헛된 동기부여가 아니라 진짜 동기부여를 받으면서 내가 살았다는 게 아마 느껴질 거예요. 그 6개월이든 짧은 3개월이든 다시 돌아오세요. 노크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다시 세팅을 해서 화요일하고 목요일 저희 줌 시간 여러분 다 알 거예요. 그 시간대에 계속 맞춰서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빅 뉴스예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멤버들 제가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제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너희들이 성공해야 내가 성공하는 거예요. 저는 이 컨셉이에요. 고객 성공이 저는 항상 이 머리 위에 이 넓은 이마에 고객 성공이라고 여기에 사실 안 새겨졌지만 안에 있는 거예요. 네. 믿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오퍼를 물론 어떤 사람들 부끄러울 거예요. 그때는 뭔가 이렇게 흐지부지하게 뭐 저를 몰래 뭐 떠나고 막 이렇게 했지만 뒤에 가서 저에 대해서 좋은 얘기 할 일이 없단 말이에요. 왜냐면 앞에서는 대표님 하다가 항상 한국에서는 뒤통수 치는 게 뭐 항상 늘 해산이니까. 근데 제가 왜 또 이런 리스크를 져야 될까라는 생각.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모르겠어요. 이런 것들이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최소 제가 그만큼 케어한다는 소리 아니겠어요. 최근에 컴백해서 들어온 어떤 수강생들의 어떤 스토리와 그리고 제 수강생들이 또 밖에 나가서 또 고객들을 만들어서 제가 하는 똑같은 일을 하면서 그거에 대한 라이선스를 제가 주고 3명밖에 안 줬어요. 예. 그 3명 외에는 당연히 또 먹튀하면 안 되겠죠. 먹튀한 라이선스를 받는 프로그램도 따로 있으니까. 그렇지만 적어도 그분들이 밖에 나가서 또 고객들이 이렇게 성공시키고 있고 고객들에게 이런 가치 부여를 하고 있다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저는 또 뿌듯하고 감사한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돌아오세요. 예, 그러면 함께 할 것이고 우리가 함께 했던 옛날 그 시기들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어렵지만 그때 가장 자기가 많이 생각하고 성장하고 자기의 어떤 위치를 파악한 부분에 있어서 많이 도움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더 나아가서 아이스강이 화요일 목요일을 계속 끌고 나가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왜? 저의 실수와 그리고 제가 얻었던 데이터들 때문에 그런 거죠. 왜냐면 실수를 하지 않은 사람들 세상에 없다고 생각해요. 실수를 많이 해야 또 그만큼 지혜가 많이 생기고 지혜가 많이 생겨야 그 수많은 유혹과 되어 보이는 그런 어떤 것들을 어때요? 다 제쳐내고 그런 아주 예리한 그런 눈을 가지고 되는 것만 끌고 갈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2024년에 PCM이 또 발전하는 것들 어떻게 발전할 것인지 두고두고 봐도 되지 않을까요? 네, 두고두고 보는 것보다는 어때요? 기존의 멤버까지 어때요? 지금 초대돼가지고 저랑 함께 할 수 있다면 함께 커뮤니티에서 소속감을 가지고 PCM이다 우리는 PCM이다. 사람 클로징하는 마스터들이다. 사람 클로징하는 마스터들은 어디에 집중하는 사람일까요? 아까 얘기했죠. 저 이마에 썼던 것처럼 고객 성공에 집중하는 사람들이다. 고객 성공에 집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그 부분들을 A부터 Z까지 모두 다 풀이를 해야죠, 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함께하는 거에 비밀이 있다고 제가 늘 얘기한 것처럼 함께 할 거예요. 그리고 또 새롭게 접근하시는 분들은 그 배경 안에서 우리가 기존 멤버에서 또 새로운 사람들 웰컴하고 그렇게 커뮤니티를 하나하나 형성하다 보면 우리도 하나의 뭔가 되지 않을까. 우리 같이 뭔가 이런 같은 드림, 같은 패션, 같은 열정, 같은 어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앞으로 수많은 유혹 중에서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가야 되고 최소한 이끄는 리더에 대한 부분들이 모든 장점을 가지고 함께 간다고 했을 때 이거 엄청난 거거든요. 물론 저도 단점이 있어요. 왜 단점이 없겠어요. 그렇지만 저는 제 분야에서만은 제가 최고라고 생각해요. 사람을 키우는데 통찰이 어마어마 필요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해당되는 결정들을 보면 수많은 실수 가운데 그 실수에 대한 리스크를 지는 그 행위가 되게 중요하고 거기서 배우는 행위는 더욱더욱 중요하고요. 배웠으면 어때요? 인정하고 그 다음 단계로 가야죠. 2024년은 아마 어마어마한 오프닝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저희랑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 다시 옛날 멤버도 다시 웰컴하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 안에서 한 분 한 분 진짜 또 다시 성공하면서 이 관계가 진짜 깊은 관계가 아닌가 싶어요. 단순히 우리가 계약을 뭐 1년짜리를 해가지고 끝내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앞으로 의미 있는 관계로 기존에 있는 사람들도 뭐 가족들 사이에도 서로 싸우잖아요. 싸우고 나서 다시 가족이기 때문에 다시 합치는 부분들도 있고 우리 사이에도 그런 케미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기존 멤버가 저는 더 중요한 멤버라고 생각하고 그러기 때문에 기존 멤버를 단순히 서퍼링 하는 거 요즘에 구세주들 내가 구세주예요 나와서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지만 제가 리서치해보고 제가 본 바에는 거의 다 그렇게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좀 사람들을 좀 그렇게 덮고 싶고 그리고 저도 하는 일이 좀 더 가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런 결정들이 또 하나의 모르겠어요. 이게 실수가 또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적어도 이런 결정이 또 하나의 뭔가 지혜가 쌓는 어떤 그런 요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은 하나는 빅뉴스 기존 멤버들 다시 문 두드리고 아이스강이랑 함께 줌으로 수억을 제가 벌었던 그 줌을 그냥 그대로 화요일 목요일 무료로 공급하는 거 그게 하나. 그리고 두 번째 앞으로 유튜브는 무료지만 무료가 아니란 말이에요. 왜? 이건 제 시간을 쓰는 거고 여러분 시간도 쓴단 말이에요. 이 시간만큼은 좀 소중하게 바라봤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우리는 유튜브 프로젝트가 있고 유료 상품도 있단 말이에요. 유료 상품이라고 하는 그 유료가 어때요? 들어와 있는데 거기에서도 유료 상품을 결제했던 사람들, 기존의 멤버든 새로운 멤버든 또 줌이라는 또 이게 있단 말이에요. 결제하면은 무료로 되는 줌이라고 하는 이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함께 모여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한 달, 1년, 2년 이렇게 시간을 보냈을 때 얼마나 파워풀하겠는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저는 이 커뮤니티가 뭔가 소속되어 있고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게 우리는 다르다. 우리는 일반 사람들이랑 다르다라고 하는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이 다른 이 그룹이 얼마나 뽀대나고 얼마나 저는 멋있는 거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멋있으려면 아예 남다른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실험하고 내년에 정말 재밌는 일들이 많이 일어날 거예요. 한국과 미국 사이에. 모르겠어요. 중국은 좀 너무 먼 것 같지만 제가 중국의 파스포트 홀딩 하지만 중국은 그 마지막 프로젝트인 것 같아요. 근데 적어도 저랑 제일 가까이 있는 프로젝트가 지금 한국과 미국 사이에 지금 일어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마케팅에 집중하기보다는 저는 좀 더 고객들, 기존의 고객들 그리고 새로운 고객들 단 한 명이라도 그 한 명에게 얼만큼 내가 집중하고 우리 기존 멤버들 가지고 이 문화에 스며들게 만들고 이 사람들을 다음 단계로 계속 발전하게 만들 수 있는지 저는 거기에 집중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함께 하려고 하는 사람들 웰컴.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페이스.